조선의 어느 궁궐의 왕에게는 한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군이라 불렀습니다. 대군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망은 높았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군에게 호소했고 대군은 외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이 세금에 짓눌린다는 말을 들으면 직접 조정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고 홍수로 마을이 잠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구호물자가 내려가도록 손을 썼습니다. 그런 대군이었기에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중 일부에게 대군의 인기는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은 왕보다 대군에게 더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욕심 있는 대신들은 조용히 모였습니다. 자리를 바꾸려면, 왕을 끌어내리려면 먼저 대군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군이 살아있는 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할 것이고 그것은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은밀하게.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궁궐은 잠들어 있었고 대군의 처소에도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불길이 번졌고 대군의 처소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소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군이 불에 타 죽었다. 처소 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살아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불이 난 직후 누군가가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궁에서 약을 다루던 의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밤에 처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약재를 정리하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참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처소 안으로 뛰어든 그녀는 연기 속에서 의식을 잃은 대군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그를 끌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무거운 사람을 끌어안고 불 속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다 빠져났을 때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불길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아마 그녀만이 압니다. 살이 타는 냄새에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는 순간, 그리고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억지로 세우며 대군을 놓지 않았던 그 손.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혼란한 상황에서 그를 궁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군을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깊은 산속,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초가집을 마련했습니다. 대군을 간호했습니다. 불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가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대군이 눈을 뜬 날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대군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숲속 초가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대군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을 살리는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에 얼굴을 가리고 사는 여인이 있다. 그녀는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흉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흉터를 보는 눈빛, 놀람, 불편함, 때로는 혐오, 그것을 매번 감당하는 것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을 두르고 마을에 나갔고 필요한 것만 구하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집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도 했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죽은 줄 알았던 대군의 것이었습니다. 몇 년 뒤 궁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군을 죽이려 했던 그 대신들이 결국 다른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꾸몄던 음모들, 권력을 위해 저질렀던 일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왕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군의 시신을 누가 확인했는가?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고 다음날 사람들이 대군이 죽었다고 했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신을 본 사람이 있었던가? 없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조용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소문이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몇 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속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직접 숲으로 왔습니다. 수행원도 최소로 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초가집 앞에 도착했을 때 왕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하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 문이 열렸습니다. 왕과 대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었습니다. 왕은 동생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고 대군은 형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말도 한마디였지만 몇 년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초가집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구석에 서서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인.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대군이 답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린 사람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천을 조금 내렸습니다. 얼굴에 깊은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흉터가 어디서 난 것인지, 무엇을 감수하고 얻은 것인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은 대군에게 말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와라.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대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다시 권력 싸움이 시작됩니다. 왕은 대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을 숲속에서 살았음에도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그 눈빛. 대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도망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대군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있는 곳이 이 숲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결국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라. 왕은 두 사람에게 땅과 곡식을 내려주었습니다. 말 없이 소문 없이 왕이 숲을 다녀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이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늙은 의원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과 함께 보따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의 흉터를 치료해 보라고. 여인은 놀랐습니다. 이미 오래된 상처입니다. 몇 년이나 된 것을요. 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선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화상 흉터는 그 당시 의학으로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칠 수 없어도 나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의관은 며칠 동안 산에 올랐습니다. 직접 약초를 채취했습니다. 당귀, 백지, 황련, 감초, 이 약재들을 섞어 화상 흉터에 바르는 연고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경험이 쌓여야 알 수 있는 배합이었습니다. 의관은 말했습니다. 이 약은 오래 써야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바르십시오. 그는 방법을 알려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대군이 직접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제가 바를 수 있습니다. 대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하겠소. 어떤 날은 말없이 약을 발랐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발랐습니다.
어느 날 밤 대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요.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약도 필요 없었겠죠. 대군도 웃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인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편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흉터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게 패였던 상처가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는 여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인이 천을 두르지 않고 마을에 나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깐 놀랐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흉터도 여전히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는 동안 그 흉터가 어디서 난 것인지도 함께 퍼졌습니다. 누군가를 불 속에서 끌어낸 흔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날 밤 대군이 말했습니다. 흉터가 거의 사라졌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대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아 있어도 좋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왜요? 그 흉터 덕분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인은 잠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군은 여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여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군께서 지금 무슨? 그냥 대군이 아니오.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사람으로서 묻는 것이오. 여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혼례 날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처소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여인의 머리를 올렸습니다. 빗살이 지나갈 때마다 검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비녀 하나가 꽂히고 널잠이 더해졌습니다. 작은 꽃 모양의 장식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가는 빛이 일었습니다. 소매 끝에는 황금빛 문양이 수놓여 있었고 그 안쪽으로 아직 조금 남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볼에는 연지가 곱게 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작은 곤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느린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멀리서 대군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인이 나타나는 순간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대군이 그 순간만큼은 눈을 한번 천천히 깜빡였다는 것을.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어오는 모습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단아했습니다. 대군은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여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해야 할 말도 갖춰야 할 격식도 전부 잠깐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오늘부터 자신의 곁에 있게 된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밤 둘은 나란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의 소란이 다 가라앉고 촛불 하나만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붉은 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대군은 옆에 앉은 여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옆얼굴. 대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도 가지 마시오. 오늘 하루 내내 참아온 것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이니까요. 대군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 위로 가만히 덮었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혼례가 끝나고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대군과 여인은 나란히 처소의 마당을 걸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아직도 가끔 꿈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대군은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살피는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도 자연스럽게 그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미, 끼니를 잊지 못하는 노인, 병이 들어도 의원을 부를 형편이 안 되는 집들. 여인은 그들 앞에서 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낮은 곳에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약재를 고르고 침을 놓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까지. 그녀에게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그대로 손끝에 담긴 것이었습니다. 대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살짝 불안해질 즈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강하오? 예. 의원 일은 잠시 쉬도록 하오. 여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리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듬해 봄에 태어났습니다.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무게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대구는 아이를 안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그가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인의 약방은 부산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미가 약재를 고르는 옆에서 작은 손으로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고개를 찡그리고 또 다른 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여인은 웃으며 하나씩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약재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이는 그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대군이 약방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대군이 들어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의원이 될 셈이냐?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눈가가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얼굴을 여인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틈틈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아이도 어느새 그 걸음에 익숙해져 어미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가서 손을 내밀고 우는 아이를 보면 눈을 맞추며 웃어주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자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셋을 알아봤습니다. 대군 내외와 꼬마 의원님이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온 여인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대군이 곁에 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대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한 날들을 계속 살아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 곁에 있는 일, 그 두 가지가 그녀의 하루였습니다.